네,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남기고 싶으신 메시지 샵 5588번으로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친절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부와 3부에서는 전문가님이 두 분이 나오시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배찬수 배박사 위원님 그리고 싱크풀의 비숍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바로 연결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숍님, 네. 두 종목 드릴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를 갖고 계신 분이 3095님이시고요. 19,80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단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시죠. 두산인프라코어를 보겠고요. 이어서 슈프리마 봅니다. 11,300원에 20% 5583님께서 보내셨는데요. 하락 추세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봐 주셨습니다. 2분기 시세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두 종목 네. 함께 좀 봐주세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실적도 좋고요. 향후 성장성도 좋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해소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올라갈 일만 남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요. 지금 알고 계신다시피 두산건설과 두산메카닉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 덕에 이제 두산건설은 부채 비율을 줄이고요. 여러 가지로 좋은 회사가 되는 건데 요 합병 조건에 이제 두산메카닉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6% 있는데요. 연내에 이거 매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매각을 우려하면서 겸사겸사 시장과 함께 하락하고 있는 게 이제 두산인프라입니다. 이런 경우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시장 여건 자체가 이와 같이 올라가려는 어떤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는 어떤 박스라든가 이런 진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로 바닥권에 이르는 걸 뭐 분할 매집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의뢰하신 분은 19,800원에 50%를 한 번에 다 질러 넣으시고요. 현재 배터리에서는 속수무책 이렇게 있으신 상황인데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나 내재 가치를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이건 로스컷을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분 매각이 있어서 장래에 물량 부담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건 틀림없는데요. 그 악재로 본다면 현재 차트상 이와 같은 하락 자체가 충분히 보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의 하락과 같이 맞물려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며 동사는 선조정에 들어간 종목이라고 볼 때 하락 어떤 맥스 하락의 어떤 기준치를 본다면 18,000원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분할 매집으로 이렇게 하셔서 마무리를 18,000원에 하시는 게 딱 좋은데요. 현재는 그게 안 되니까 좀 인내하시고 회사 내재 가치를 믿으시고요. 18,000원 갔다 올 수도 있지만은 나만 빠지냐 이겁니다. 진짜 전체가 다 빠지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좀 참아주시면은 다시 올라가는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본전 내면 파셔도 되지만은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예. 두 번째는 슈프리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0,000원이 깨지면은 지금 알고 계신 대로 로스컷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11,300원에 사시고요. 현재 10,050원까지 빠졌는데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를 자세히 보지 않더라도 동사는 지문인식 기술 이런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뚜렷한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사업적인 어떤 설계는 돼 있고 뭐 한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요. 위에서 아래로 쭉 빠지고 있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가속화를 시킨 것은요. 앞부분에 무상증자가 있었기 때문에 물량 부담이 늘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어떤 희석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더 보태어지면서 모멘텀 없이 무기력하게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경우에 11,300원이라는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시고요. 비중도 20%는 적당한데 밑으로요. 10,000원 가격이라는 게 뭐 결정적인 손절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10,000원을 지켜낸다면 보유하셔도 어떤 단기적인 반등은 보실 수 있고요. 단기 반등은 12,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10,000원을 지키지 못한다는 건 여기서 지키지 못한다는 건 수학처럼 10,000원 딱 정해놓고 9,990원 하면 깨졌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장의 흔들림을 봐서 10,000원 전후 가격대를 완전히 밑으로 제끼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좀 아쉽겠지만은요. 한 반절이라도 손절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점을 찍으면 다시 사주셔도 뭐 상관이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예, 자, 한꺼번에 많이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고 계단을 2개씩 올라가다 보면 금세 다리가 지치기 마련이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가격에 사긴 했지만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들어간 게 문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번에는 그 점 유의를 하시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하향 이탈했을 시에는 손절 처리하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배 박사님께 두 종목 드립니다. 농심과 태웅이 들어와 있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9926님께서 보내셨고요. 222,2,500원에 40% 갖고 계십니다.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건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고요. 태웅은 풍력주죠. 51,000원에 35%, 8244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물타기를 하고 싶습니다. 해도 될까요?를 여쭤보셨어요. 예, 농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심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스낵 내지는 라면 쪽으로 그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볼이 4,000%나 되는 이제 아주 우량한 매년 그 순이익이 뭐 한 1,000억 정도씩은 꾸준히 나는 그런 아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뭐 주가가 20만 원 이상이라는 것만 봐도 안정적인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26일 날 공시가 나왔는데 인터내셔널 밸류 그 어드벤처라는 미국계 투자 자문회사에서 5% 지분을 그 매수했다는 그런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30만 주를 취득했는데 이렇게 외국인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2만 5천 원이면 아마 최근에 횡보하는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지수 흐름하고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고 있는 그 자산 가치주이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그때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데 최근 그런데 안 좋은 내용이 이제 그 농심 그 순이익률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나왔다고 위생적으로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틀 동안 크게 급락을 한 상태인데 이런 급락 외에는 특별하게 나온 악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용도 괜찮고 외국인 지분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 내용도 괜찮고 무차입 경영으로 이제 단기 손익도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또 그 장이 워낙 안 좋지만은 하락이 어느 정도는 지지가 되고 횡보를 하는 흐름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22만 원대를 충분히 돌파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은 23만 원 내지는 24만 원 정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시 횡보하는 박스권으로 돌아선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수익을 거두고 정리하는 식으로 그 홀딩하는 전략을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태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풍력 그 발전주로 아주 유명하죠. 풍력 발전기 쪽으로 이제 단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고 태웅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5만 원 정도 한다는 걸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 유보율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한 4,000%가 훨씬 넘어가는 굉장히 회사 실적면으로도 우량한 회사고요. 하지만 이제 풍력 같은 경우가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8월 9일 날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을 한번 실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그 최근 들어서 그 풍력 발전기 쪽으로 이제 많이 테마가 불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약간은 이제 응봉을 달면서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8월 19일 날은 오히려 이제 세계 최대 풍력 업체인 베스타즈가 계속적으로 적자 전환했다는 그런 내용과 함께 풍력이 어느 정도는 경기가 이렇게 그 안 좋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단가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설 면에서 좀 꺼리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 쪽이 이제 풍력 쪽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유럽 쪽이 요즘에도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그 외환 위기다 이런 설까지 나오면서 이제 안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회사 내용도 그렇고 5만 1,000원에 매수했으면 상당히 그 매수 타이밍도 바닥권에서 다시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요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하락이 약간 멈추면서 다시 한번 풍력 발전주가 테마가 불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가 많이 빠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6포인트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다음 주쯤면은 지수는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유럽장도 오늘 같은 경우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면 충분히 5만 1,000원은 뛰어넘고 5만 한 2, 3천 원 정도, 한 10% 정도, 5% 정도는 손실 이익 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물타기를 해도 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타기를 해도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8천 원 정도에 한 번 더 매수를 하셔서 5만 원 중반 정도까지
반등할 때 그렇게 나오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심과 태웅 모두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손실을 조금 보고 계신데 손절할 필요 없고요. 조금 더 들고 가신다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5% 이상 정도의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겠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숍님께 두 종목을 드립니다. 덕산 하이메탈 들어와 있네요. 18,450원에 70%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많아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고요. 영풍은 60만 4천 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보내셨는데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손절가와 목표가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부터 봐주세요. 비중이 많아서 걱정이신가 봐요. 네, 네. 일단 수익이시니까요. 뭐 비중 많이 싫고 수익 나면 기분 좋죠. 네. 현재는 그 장이 좀 방해를 해서 그렇지 동사는 이제 반도체 어떤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고요. 테마로는 아몰레드예요. 아몰레드 테마인데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설의 최대 수혜주가 우리 덕산 하이메탈이다 이렇게 시장에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얻어서요. 지금까지도 성장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 성장세가 지속된다는 건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다가 덧대서 삼성 SMD라고 표현이 되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증설 수혜를 또 입을 거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그 저항선이 2만 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금 장만 이렇지만 않다면은 지금 매수 잘하셨고요. 수익도 버티신 것까지 잘하셨기 때문에 장만 이렇지만 않았다면은 위로 돌파라는 건 틀림없는 종목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거든요. 현재는 수익 실현을 그냥 임의로 하지 마시고 19,0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9,000원을 깨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끈적이면서요. 끝까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오늘은 뭐 19,000원이 깨지는 하락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패턴은 오늘은 그런 대로 버티고요. 오늘 미국이 많이 좀 깨졌습니다만은 많이 깨진 이후에는 어떤 핑계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버냉키 연설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좀 해준다고 그러면 반발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덕산 하이메탈 내일 다시 올라가니까 19,0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버텨보시죠. 그리고서 넘게 되면은 2만 원 통과해가지고요. 윗부분으로 22,000원에 매도를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는 게 일단 기회를 잡으셨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영풍 볼게요. 네, 영풍은요. 고려아연을 자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산 가치가 우량하고요. 자회사 실적이 좋아서 그런 부분이 뒤늦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만 동사는 좋은 점이 최근이 이제 개인 장세인데요. 개인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60만 원대 가격이라 굉장히 그래서 비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고하죠. 고고하고 막 단타 흐름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시는 흐름이고요. 차트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 어떻게 보면 지수 흐름하고 상관없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인 건 잘 보셨는데요. 손절 가격은 정해놓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59만 원, 원래는 60만 원인데 지금 뭐 60만 2천 원 정도 되니까 뭐 장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59만 원 설정해 주시고요. 예상치는 동사는 지수와 관계없이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편안히 갖고 계시면 되지 않겠나. 또 준비는 59만 원 깨지면 손절 해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비숍님, 영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가가 한 주당 주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일단 거래량이 진짜 거의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은 들고 있으면 좀 길게 보고 들고 가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경우에는 60만 원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곱셈이나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보시면은 사실 거래량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 살 수 있는 숫자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작기 때문에 별로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고요. 예. 또 완전히 소유되어 있을 때 건들면 안 되는데 지금처럼 일단 붐업이 돼서 오르고 있는 중에는 거래가 어느 정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거래 때문에 못 팔거나 할 종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자, 두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배 박사님께 드립니다. 동부 CNI와 서부 T&D 들어와 있습니다. 동부 CNI는 4,480원에 50% 갖고 계시다고 문자에 남겨주셨는데요. 어제 상한가 갔는데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건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오늘 한 4%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 T&D는 19,770원에 40% 갖고 계신 분 있는데요. 손절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하셨어요. 예, 먼저 동부 CNI부터 보겠습니다. 동부 CNI는 재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동부 CNI와 동부
정밀화학이 합병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많이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원대에서 한 1년 정도를 박스권으로 이루다가 합병한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5,800원까지 거의 한 배 이상 급등을 했고, 다시 한번 이제 눌림목 조정 후에 거래가 실리기 전에 아마 4,480원이면은 거의 이 부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매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치면서 거래가 굉장히 실렸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쏟아지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이제 한 5%, 4% 정도 하락을 해 있는데, 전화는 아마 어저께 왔는데 상담이 밀려서 아마 오늘 이제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동부그룹의 어느 정도 지주회사의 덕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동부 CNI 같은 경우는 1대 0.25로 합병을 하기 때문에 동부 주주들에게 약 7% 정도 초과 수익이 난다는, 동부 물가는 제철하고 동부 CNI를 봤을 때 동부 CNI가 더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어저께 상한가까지 들어갔지만은, 어쨌든 이제 최근 들어서 장 흐름이 좋지 않고, 그리고 고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바닥 대비 100% 정도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료에 다 흡수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왔었으면은, 정리를 한 게 좋아 보였고, 만약에, 음봉을 달면서 밀렸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는 거의 어저께 종가 정도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4,480원에, 그리고 물량이 50%라면 꽤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어쨌든 한 10% 정도는 수익이니까 정리를 하는 쪽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회사 내용은 괜찮습니다. 특히 또 25일 같은 경우는 동부생경마 84억 정도의 정보 시스템 베이스를 아웃소싱 계약했다는 내용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동부그룹의 김 회장이 이제 8.15 광복절 특사로 맞이해서 이제 경영에 앞으로는 매진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부그룹 차원에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활력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부 계열사가 굉장히 요즘 탄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기는 하지만은 M&A라는 재료 때문에 100% 이상 올라간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로 크게 수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 장 흐름에는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어서 한 종목 있죠. 서부 T&D 보겠습니다. 예, 서부 T&D는 제가 이제 추천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종목이라서 제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또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주주하고 방금 전에도 또 통화를 또 한 차례 했었는데요. 19,900원이면 사실상 제가 이 앞부분에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7월 6일 날 저점 쭉 밀렸을 때 18,000원 초반 정도의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2만원 선까지는 돌파를 해서 10% 정도. 그래서 저는 사실 10% 정도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하신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 드렸었고,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왜냐면 이미 액면 분할을 하고 10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그리고 최근 들어서 승만호 대표이사가 이제 여기 실질적인 1대 오너인데요. 만주 정도 추가를 매수를 했다고 이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승만호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굉장히 경영 쪽으로 두드러진 그런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 오진 상사가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 승만호 대표가 한 8%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MIH라는 회사가 2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MIH 같은 경우는 용산 관광 버스 터미널입니다. 근데 버스 터미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버스를 전부 매각을 하고 이름만 MIH로 바꾼 상태이고, 그리고 용산 버스 터미널의 이름은 아예 지금은 이제 거의 지금은 전자상가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선지구경 쇼핑몰을 만든다고 그래서 업종 변경을 거의 한 상태고, 그리고 MIHA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명 후터스라는 그런 이제 외식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 사업 쪽으로 지금 업종 변경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진 상사 같은 경우는 코렐이라는 그런 이제 그릇, 신혼 혼수품은 1인 깨지지 않는 그릇을 단독으로 수입을 하는 회사라서 회사 내용이 굉장히 전부 다 우량합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 터미널 같은 경우는 쇼핑몰 쪽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불식을 아마 조만간에 사업 승인이 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요. 회사 내용적으로도 괜찮은 상태인데 단기간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면 흐름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면서 음봉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2만 원 대비는 15,000 대비 한 3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물려 있는 상황이라면 손절하기에는 너무 그 안타까운 상황이고 해서 다시 한번 공시가 나오면서 그 어느 정도 이제 회사 내용이 괜찮고 그리고 용산 터미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런 이제 업종 변경 그 지상 같은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 호텔 쪽으로도 만든다고 할까 그런 쪽으로 아마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게 이렇게 두각이 나타내면은 다시 한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그 어느 정도는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면서 올려줄 거라고 보여주기 때문에요. 본전까지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18,000원, 19,000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샵 5588번으로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번호고요. 오늘 들어온 종목들 오늘 다 소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